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UNH 투자 분석 보고서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UNH 때문에 아마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보고서를 한번 제대로 탈탈 털어서 UNH의 진짜 속사정은 어떤지, 또 과연 이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위험은 없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UNH 비즈니스 모델부터 해서 경쟁 상황, 최근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그리고 구원투수로 등판한 새 CEO 이야기. 네, 햄슬리 복귀가 중요하죠. 맞아요. 그리고 재무 상태, 또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까지 정말 꼼꼼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포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UNH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인지 그들의 핵심 경쟁력부터 한번 파헤쳐볼까요? 네, 그게 기본이죠. UNH의 핵심은 뭐니 해도 이 통합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큰 특징이죠. 네, 거대한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UHC라고 하죠.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란 기술을 담당하는 옵텀. 이 두 개의 큰 축이 서로 밀고 끌어주는 구조. 맞습니다. UHC와 옵텀. UHC만 해도 2025년 3분기에 매출이 10%나 늘었을 정도로 여전히 강력하고요. 네, 외형 성장은 여전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UNH 위기의 근본 원인이 보험 가입자 감소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문제는 옵텀, 그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옵텀 헬스 부문의 매출이 2025년 3분기에 정체됐다는 데 있습니다. 옵텀 헬스 쪽이 문제다? 그렇죠. 이 UHC와 옵텀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냐면 바로 그 유명한 플라이휠 효과 덕분인데요. 플라이휠. 네, UHC가 5천만 명이 넘는 정말 엄청난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랑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쫙 모읍니다. 5천만 명,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럼 옵텀의 데이터 분석팀, 옵텀 인사이트가 이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죠. 아하. 그리고 옵텀 소속 의사그룹, 옵텀 헬스나 또는 약값 관리 회사, 옵텀 RX가 현장에서 이걸 적용해서 실제 의료 비용을 통제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보험에서 데이터 얻고 서비스 쪽에서 그걸로 비용 줄이고 그럼 다시 보험 상품 경쟁력이 높아져서 가입자가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구조군요. 와, 정말 강력한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UNH의 강력한 경제적 해자, 다시 말해 경쟁 우위의 핵심입니다. 네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통합 모델이 지금 미 법무부 DOJ의 반독점 조사에 직격탄을 맞은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어요. 양날의 검이네요, 정말. 맞습니다. 보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의사그룹까지 소유하고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게 좀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심각한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거죠. 네, 우려가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 외에 UNH의 경쟁력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겹의 해자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예요. 규모의 경제. 고지를 점하죠. 비용 우위가 생기는 겁니다. 당연하겠네요. 둘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5,010만 명이라는 최대 가입자 기반이 가장 많은 의사와 병원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잘 갖춰진 전국망이 다시 더 많은 가입자를 유인하는 거죠. 선순환이죠, 이것도.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전환 비용도 무시 못합니다. 특히 옵텀 인사이트가 제공하는 복잡한 IT 솔루션을 한번 도입한 병원은 이걸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비용도 비용이고 번거롭기도 하고요. 한 번 쓰면 계속 쓰게 되는. 그렇죠. 락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모닝스타 같은 기관에서는 UNH의 해자를 좁다, 내로,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다, 하이 언서튼티고 평가했던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해자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뜻인가요? 그건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해자 자체가 약하다기보다는 정보 규제 리스크, 특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MA라고 하는 노인 대상 민간보험 관련 규제 때문에 그 해자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지속 가능성의 문제군요. 네, 아무리 성벽이 높아도 정부가 규제로 흔들어버리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높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명확해지네요. 그럼 이제 경쟁 환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UNH 혼자 잘 나가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미국 헬스케어 시장은 UNH, 그리고 CVS, CBS는 에트나 보험사를 소유하고 있죠. 네, CVS, 에트나. 그리고 시그나, 이 세 강자가 꽉 잡고 있습니다. 각자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UNH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와 의료 서비스를 수직으로 통합한 모델이고 CVS는 월마트처럼 많은 소매점과 약국을 기반으로 하죠. 리테일 중심이죠. 약국 체인이 강점이죠. 그렇죠. 시그나는 상대적으로 몸집이 좀 가벼우면서 약값 관리, 즉 PBM 쪽에 강점이 있고요. 익스프레스 스크립츠라고. 네. 흥미로운 건 2024년 분석을 보면 고객들이 UNH를 선택하는 이유로 최고의 종합 가치를 꼽았다는 점입니다. 넓은 병원 네트워크, 합리적인 가격, 또 쓰기 편한 디지털 도구 같은 것들 때문이라고 하네요. 종합적인 만족도가 높다. 네, 그렇게 평가받고 있죠. 경쟁사들도 요즘 어렵게 마찬가지 아닌가요? 특히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MA 비용 문제로 다들 골머리를 앓았던 걸로 아는데요. 맞아요. 바로 그 점이 또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최근 UNH뿐만 아니라 CVS, 휴메나 같은 경쟁사들도 2026년부터는 MA 상품 규모를 줄이겠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오, 다들요? 네, 이건 그동안 서로 정말 죽기 살기로 벌였던 추려 경쟁이 좀 잦아들고 이제는 수익성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과열 경쟁이 좀 식는군요. 그렇죠. 소위 합리적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지금 UNH의 새 CEO인 햄슬리가 추진하는 마진 중심 구조 조정 전략에는 오히려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쟁 강도가 좀 약해지니까요. 그렇겠네요.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헬스케어 산업 전체의 흐름은 어떤가요? UNH에게 유리한 바람이 불고 있나요? 아니면 역풍이 더 거센가요? 둘 다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가장 큰 순풍은 뭐니 해도 인구 고령화죠.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요. 네, 고령화는 확실하죠. 네,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만 봐도 205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건 UNHC의 핵심 시장인 메디케어 분야의 구조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강력한 배경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좋네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이 가치 기반 케어, VBC로 바뀌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전처럼 진료 건수마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환자의 건강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이 방식이 옵톰헬스의 사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 VBC. 이것도 중요한 트렌드죠. 네, 옵톰에게는 유리한 환경이죠.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역풍은 어떤 게 있나요?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끊임없는 규제와 정치적 압박입니다. 정부, 그러니까 CMS가 MA 지원금을 계속 깎고 감사를 강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수익성에 계속 부담을 주죠. 네, 규제 리스크는 항상 따라다니는군요. 그렇죠. 또 하나는 구조적인 의료 비용 상승 압력입니다. 2026년에는 일반 상업보험 시장의 의료 비용이 8.5%나 오를 거라는 예상도 있고요. 특히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처럼 효과는 좋은데 엄청나게 비싼 신약들이 계속 나오면서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죠. 와, 8.5%면 상당한데요. 비만 치료제 부담도 크고요. 네, 비용 통제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비용 압박 상황에서 UNH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바로 UNHC가 옵텀 인사이트를 통해 AI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AI 활용요? 네, 특히 옵텀 리얼이라는 AI 기반 보험 청구 심사 시스템을 테스트 중인데 이게 단순히 내부 효율을 높이는 걸 넘어서서 업계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 예를 들면 과잉 청구 같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면서 UNH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할 수도 있어요. 오, 옵텀리얼. 이건 좀 새로운 이야기인데요. 네, 잠재력 있는 부분이죠. 기술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역시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경영진 교체와 턴어라운드 계획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2025년 5월에 실적 쇼크랑 주가 폭락 속에서 CEO가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과거 UNH 황금기를 이끌었던 스티븐 햄슬리가 다시 돌아왔다는 게 정말 드라마틱하던데요? 맞습니다. 앤드류 위티 CEO가 물러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CEO를 맡아서 지금의 이 통합 모델을 구축했던 햄슬리가 3년 임기로 복귀했죠. 네, 그야말로 구원투수 등판이죠. 그렇죠. 이건 사실상 이사회가 위티 체제하에 옵텀 헬스 확장 전략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보고서 표현대로라면 초기 의도에서 벗어났다는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실패 인정이군요. 네, 그리고 검증된 해결사인 햄슬리에게 회사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라는 명확한 턴어라운드 임무를 맡긴 거죠. 햄슬리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게 뭐였나요? 바로 과거 자신이 구축했던 운영교율과 신중한 가격 책정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5년 교율, 신중한 가격 책정? 네, 흥미로운 건 이렇게 최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UNH가 2025년 2분기에 배당금을 5%나 올렸다는 사실이에요. 아, 맞다. 배당 인상했죠. 네. 이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운영상의 문제일 뿐 회사의 근본적인 현금 창출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턴어라운드 계획의 핵심이 궁금합니다. 햄슬리가 제시한 로드맵은 명확합니다. 2026년에는 견고한 성장으로 복귀하고 2027년에는 다시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겁니다. 26년 복귀, 27년 가속. 네. 최종 목표는 과거 UNH가 누렸던 연평균 13에서 16% 수준의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와, 목표가 상당히 높네요. 13에서 16%. 그걸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보험 쪽인 UHC와 서비스 쪽인 옵텀 헬스인데요. 네, UHC랑 옵텀. 먼저 UHC는 양보다 질 전력으로 전환합니다. 2025년에 89.9%까지 치솟았던 MCR, 즉 의료 비용 비율을 낮추는 게 급선무예요. 89.9%. 거의 90%네요. 심각했군요. 그렇죠. 이걸 낮추기 위해 2026년에는 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보장 혜택은 줄일 계획입니다. 가격 인상과 혜택 축소. 네, 이 과정에서 수익성이 낮은 MA 가입자 100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일부러 줄이는 거죠. 100만 명이요? 와, 과감한데요? 네, 그리고 오바마 케어 플랜 요금도 25% 이상 올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철수할 계획이고요. 단기적인 외형 성장, 그러니까 가입자 수를 좀 희생하더라도 장기적인 수익성, 즉 마진을 확실히 회복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목표 MCR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85%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85% 이하. 쉽지 않겠는데요? 네, 도전적인 목표죠. 다음으로 옵터멜스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전략입니다. 옵터메스는 초심으로. 네, 그동안 너무 공격적으로 의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제대로 통합 관리도 못하면서 위험 부담만 커졌던 VBC, 즉 가치 기반 케어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걸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VBC 전략 실패 인정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2026년에는 VBC 가입자를 10% 줄이고 수익성이 낮은 PPO 플랜 비중도 40% 이상 감축하면서 핵심 의사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규모를 줄이는군요. 네, 2026년 옵터멜스의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안정화를 통해서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익
수익성을 개선해서 최종적으로는 6에서 8%의 영업 마진을 달성하는 기반을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6년은 UHC나 옵텀이나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실을 다지는 해고 맞습니다. 구조조정의 해죠. 진짜 승부는 마진 개선을 통해 2027년에 EPS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2027년 가속화. 이게 핵심 스토리입니다. 뭔가 고통스럽지만 명확한 계획처럼 들리네요. 자, 그럼 이런 전략들이 실제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가 진짜 현실이죠? 네, 숫자를 봐야죠. 보고서에 나온 5년치 재무제표 요약을 보면 확실히 흐름이 보이는데요. 네, 2023년까지는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자기 자본 이익률 ROE도 높게 유지하면서 잘 나갔습니다. 아주 좋았죠? 네, 탄탄했죠. 그런데 2024년에 문제가 터졌죠. 매출은 늘었는데 회계 기준, 갭, 주당 순이익 EPS가 무려 35%나 급감했고 ROE도 24.5%에서 15.5%로 뚝 떨어졌어요. 와, 35% 급감? ROE도 확 꺾였네요. 네. 영업이익률도 8.7%에서 8.1%로 악화됐고요. 결국 문제는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수익성이 문제라면 회사가 버틸 힘은 있는 건가요? 재무적으로 괜찮은 건지. 바로 그 점이 UNH의 가장 강력한 재무적 특징인데요. 바로 놀라운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 현금 흐름. 네, 2024년에 그렇게 이익에 급감했는데도 잉여 현금 흐름 FCF. 그러니까 회사가 진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이 무려 207억 달러나 됐어요. 207억 달러요. 이익이 급감했는데도요? 네, 그리고 가장 최악의 MCR을 기록했던 2025년 3분기에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59억 달러나 됐고요. 이 막대한 현금 덕분에 배당도 올리고 구조조정에 필요한 투자도 하고 턴어라운드 전략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UNH의 또 다른 해자, 재무적 해자라고 할 수 있죠. 와, 현금 창출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반면 약점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 지표들이겠군요. 그렇습니다. 2024년 회계 기준 EPS와 조정 EPS 간의 차이가 컸던 점, 2025년 예상 조정 EPS가 16.25달러까지 급락할 것으로 보이는 점, MCR이 89.9%까지 치솟은 점, 옵터말스 영업 마진이 1%까지 붕괴된 점 등이 명확한 약점이죠. 옵터멜스 마진 1%. 충격적인데요. 네, 심각한 수준이죠. 다만 부채 비율 0.78이나 유동 비율 0.83 같은 안정성 지표는 여전히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그렇군요. 그럼 가장 궁금한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 이제 싼 걸까요? 보고서의 표 2를 보면 경쟁사들이랑 비교가 되어 있던데요. 네, 비교해보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2025년과 2026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forward PE를 보면 UNH가 약 19.2배 정도 됩니다. 19.2배요? 네, 경쟁사인 CBS가 약 10.6배, 시그나가 약 9.6배 정도인데 이거랑 비교하면 여전히 거의 2배나 비싸요. 그렇게 비싸다고요? 주가 많이 빠진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도 경쟁사 2배라니. 그럼 이거 가치 함정 아닌가요? 싸다고 샀다가 더 떨어지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함정이냐 기회냐를 판단하는 게 핵심인데요.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분명히 고평가 상태가 맞습니다. 그건 팩트고요. 네. 하지만 UNH 자체의 과거 평균 PE가 약 24.8배였던 걸 생각하면 현재 주가는 거기서 40% 정도 할인된 수준이에요. 역사적 평균 대비로는 싸진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옵텀이라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은 여전히 인정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 때문에 할인을 좀 세게 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프리미엄을 주되 할인을 적용한다. 그럼 지금 사도 안전마진이 있다고 보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결국 햄슬리의 턴어라운드 계획이 성공해서 2027년에는 EPS가 시장 예상치인 20.73달러 이상으로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2027년 EPS 회복? 네, 현재 주가 340달러가 2027년 예상 EPS 기준으로는 PE 16.4배 정도 되거든요. 만약 정말로 과거처럼 13에서 16% 성장률을 회복한다면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결국 2027년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죠. 워렌 버핏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2025년 2분기에 UNH 주식을 샀다는 소식. 버핏은 왜 샀을까요? 지금 설명해 주신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아마도 지금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UNH 주가가 싸 보이는 구간에 들어왔고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 우위, 즉 해자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해자는 여전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햄슬리라는 검증된 해결사가 복귀했다는 점이 중요한 촉매제가 됐을 거고요. 버핏 같은 장기 투자자는 보통 이런 일시적인 위기를 기회로 보니까요. 싸게 살 기회라고 본 거죠. 그런데 버핏이 샀는데도 왜 주가는 계속 더 빠졌을까요? 그 이후로도 하락세였잖아요. 그건 시장의 단기적인 시각 때문이라고 봐야죠. 당장 실적 전망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 햄슬리의 구조조정 계획은 단기적으로 가입자 감소 같은 고통을 수반하잖아요. 그렇죠. 2026년은 힘들 거라고 했죠. 네. 게다가 결정적으로 미 법무부 DOJ 조사가 단순 조사를 넘어서 형사 조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에 나선 영향이 컸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거죠. 형사 조사 이슈. 네. 정리하면 버핏은 2027년 이후의 가치를 보고 샀고 시장 참여자들은 당장의 2025년 공포와 2026년의 고통을 보고 팔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시각의 차이죠.
정말 극명한 시각 차이네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관점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멋진 턴어라운드 시나리오를 한 방에 망가뜨릴 수도 있는 리스크 요인들, 이걸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가 가장 위험할까요?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핵심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역시 규제 및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역시 규제군요. 네, 미 법무부 DOJ가 진행 중인 반독점 조사, 특히 옵텀 인수 과정과 UHC 옵텀 통합 모델 자체를 문제 삼는 조사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는 거죠. 네, 예측 불가능성이 크죠. 여기에 더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MA 비용 청구 관행과 관련해서 형사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 파급력이 훨씬 클 수 있죠. 반독점은 민사인데 형사 문제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형사조사. 만약 최악의 경우 반독점 소송에서 져서 옵텀을 강제로 분사하라는 명령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투자 관점에서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UNH 핵심 경쟁력인 플라이힐 자체가 파괴되는 거니까요. 아, 그럼 근본이 흔들리는 거네요. 그렇죠. 투자 논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물론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 정부, CMS가 MA, 보험지원금을 계속 깎아나가는 것도 지속적인 부담입니다. 이건 계속 진행 중인 리스크고요. 규제 리스크가 정말 살벌하네요.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두 번째는 턴어라운드 실패 리스크, 즉 실행 위험입니다. 계획은 거창한데 실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 네, 햄슬리가 야심차게 보험료를 올렸는데 예상보다 의료 비용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MCR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비연 상승률이 더 높으면 또 옵텀 헬스 구조 조정을 했는데 마진 개선은 못하고 가입자만 잃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유료 지원 부문의 마진 회복에는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실행 과정에서의 변수가 많군요.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요? 세 번째는 거시경제 및 신약 리스크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GLP-1 비만 치료제 같은 초고가 신약들의 비용 부담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보험사들의 비용 구조 자체를 영구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입니다. 신약 비용 부담. 네, 이런 약들이 계속 나오고 사용량이 늘어나면 보험사들의 수익 모델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리스크가 만만치 않네요. 규제, 실행, 비용 구조 변화. 만약 이런 최악의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UNH는 어떻게 될까요? 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재무적으로만 보면 UNH는 거의 어떤 충격이 와도 생존 자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생존은 가능하다. 네, 아까 말씀드린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과 보유 현금 덕분이죠. 버틸 체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생존이 투자 매력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생존한다고 좋은 투자는 아니죠. 맞습니다.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 예를 들어 옵탐이 강제 분할되거나 턴어라운드가 실패해서 EPS가 현재 예상되는 $16 수준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성장이 멈춘다면 지금 UNH가 경쟁사들보다 2배 가까이 받는 이 프리미엄 가치 평가는 완전히 붕괴될 겁니다. 더 이상 프리미엄을 줄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경쟁사들 수준인 PER 10배 정도로 급락해서 주가가 지금보다 반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저성장 가치 함정에 빠지는 거죠. 반토막, 가치 함정.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네요. 네, 리스크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한번 총정리를 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UNH의 투자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명확하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시나리오, 소위 불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UNH는 명실상부한 미국 1위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인데 일시적인 운영 실패 때문에 주가가 40%나 폭락한 지급이 오히려 싸게 살 기회라는 거죠. 위대한 기업을 싸게 살 기회다. 네, 워렌 버핏도 이 기회를 포착했고요. 게다가 스티븐 햄슐리라는 검증된 해결사가 돌아와서 마진 중심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2020년 회복, 2027년 가속화라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습니다. 스토리가 명확하죠. 네, 로드맵이 있죠. 그리고 인구 고령화라는 장기적인 순풍도 불고 있고 아까 말한 업텀 리얼 같은 AI 플랫폼이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네요. 그럼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 베어 케이스는 어떤가요? 부정적 시나리오는 훨씬 더 살벌합니다. 첫째, 미 법무부 DOJ의 반독점 조사, 특히 형사조사라는 칼날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업텀 강제 분할이라는 치명타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파괴적인 결과죠. 네, 가장 큰 리스크죠. 둘째, 햄슬리의 턴어라운드가 실패해서 EPS가 $16 수준에 머무른다면 경쟁사 대비 2배나 높은 지금의 프리미엄은 붕괴되고 주가는 더 추락해 가치 함정이 될 위험이 크죠. 가치 함정 리스크. 마지막으로 정부의 M&A 지원금 삭감이나 비싼 신약 비용 같은 높은 의료 비용 압박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구조적인 문제로 판명된다면 UNH가 과거와 같은 높은 마진을 영영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 정말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결국 UNH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과 재무적 강점을 가졌지만 운영상의 실수와 외부 규제 압력으로 인해 심각한 수익성 위기에 직면했고 이제 막 고통스러운 턴어라운드 계획을 시작했으며
그 성공 여부와 규제 리스크라는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잘 요약해 주셨네요.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당신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야겠죠. 네, 오늘 UNH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통합 모델의 힘과 약점, 옵터멜스와 가격 책정 실패로 인한 위기, 돌아온 CEO의 턴어라운드 계획, 그리고 만만치 않은 규제 리스크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은 다 다룬 것 같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보고서에서 옵텀 리얼이라는 AI 시스템을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 비견하면서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로 언급했잖아요. 네, 그랬죠. AWS 비유가 인상 깊었어요.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UNH가 옵토민사이트의 이런 AI 기반 효율화 도구를 단순히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쟁사들에게 외부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옵텀 인사이트 솔루션을 외부에 판다? 네. 이게 지금 UNH가 직면한 보험이나 VBC 사업의 압력과는 전혀 별개로 완전히 새로운 고마진 기술 사업 라인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스 모델처럼요. 와, 그건 생각 못 해봤네요. 이것이 단기적인 MCR 싸움이나 규제 리스크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UNH라는 기업의 가치 제한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깊이 탐구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성장 엔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옵텀 인사이트의 외부 판매 가능성. 네, 오늘 저희와 함께 UNH에 대해 깊이 파헤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